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졌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 경험한 일이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라 마음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건은 2년 전에 일어났지만 아직 가슴이 뛰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차분히 숨을 고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30대 초반, 다소 미성숙한 성인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집은 어릴 적부터 편의점을 운영하며 성장해왔죠. 만화책방과 비디오 대여점도 경험했어요. 이어서 이야기 진행,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셨어요. 동네에서 생필품을 판매하는 슈퍼를 운영하시다가 편의점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직종을 바꾸셨다는 내용이네요. 동네 슈퍼를 운영하다 대기업 맛을 본 후 편의점으로 전환하신 것 같습니다. 편의점은 깨끗한 이미지를 가졌고 가족들도 편의점에서 모든 것을 살 정도로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부모님께서 아르바이트생 대신 직접 일하셔서 인건비를 줄이고 가족과의 교류도 쌓으셨네요. 그때에는 편의점이 적어서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부모님의 힘으로 편의점을 발전시킨 것 같아요. 그 경험은 당신과 동생이 서로를 챙기며 자란 가장 큰 이유가 되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IMF 위기 시기에도 버텨주셨다니 감사한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대학 졸업 후에 남편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도 흥미롭네요. 앞으로도 행운이 항상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희 남편이랍니다. 한치 알게 되었는데 운명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원생은 매우 바쁘다고 하지만 방학 동안은 조금 여유로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다들 해외 연수를 떠나거나 하는데 저는 쉬고 싶어서 따르지 않았어요. 해외 경험은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2달 동안 어디도 가지 않고 쉬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번갈아 가며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평일에는 2분만 운영해 피로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체력적으로도 어려워지셔서 방학 동안은 부모님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죠. 평일 오후에 부모님을 위해 일해야 할 때 우연히 저희 남편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렀다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2달간 매일 편의점에 들리면서 저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는데 결국 우리는 함께하게 되었어요. 복귀를 한 것만으로도 남편의 마음을 섬세하게 만들어서 부모님과 일하시는 곳에서 알바생으로 일하시는 저를 찾아내셨는데 그것이 내가 부모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게 근거 없이 부담감을 주며 나를 쫓아다니시고 연락처를 알아냈고 그 뒤로 진짜 억지로 연락을 끊기도 하고 첫 인사로 만나요 같은 말도 하더군요. 상당히 이상한 사람 같았잖아요. 처음에는 좀 피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연락을 해보면서 조용한 성격도 있고 볼만한 면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갔는데 남편도 새 회사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저도 연구실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그렇고 그 사람이 어떻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약 1년 정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침내 편한 사이로 만나게 되었는데 알면 알수록 진정성 있는 그의 모습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를 놓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20대 후반에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때 나는 기업 연구소에 입사했고 남편도 회사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우리는 3년간 깊은 연애를 했고 서로를 믿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결혼식을 서둘러 치르지 않고 손수 준비하며 의미 있는 날을 만들기로 했어요. 친구들은 결혼식을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처럼 처리하지만 우리는 특별하고 소중한 날을 만들고 싶었어요. 남편도 그 생각을 공감해 주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프로포즈를 받아 양가의 인사를 받으러 남편이 처음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시장에서 쌈재료와 백숙 재료를 사다가 정성껏 요리해 놓으셨죠. 우리 아버지는 예비 사위와 꼭 술 한 잔을 해야 한다며 소중한 담금주를 꺼내주셨어요. 남편은 놀라 현관문을 밟고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부모님께서 절부터 했다. 한편에서 나는 우리의 남편을 자랑스럽게 보는 부모님의 놀라운 인내심에 감동했다. 우리 딸이 남편을 좋아한다고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처음에는 미쳤나 보다 싶어서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집안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장인과 장모님의 지혜로 가능했다. 평생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사랑하겠다는 나의 다짐에 부모님은 기뻐하셨다. 이어서 남편을 칭찬해주며 이후 우리 딸의 미래를 부탁했다. 저녁을 함께 먹고 한 잔씩 마시며 분위기는 아주 좋았는데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남편이 처음으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 술 예절이 궁금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넙죽넙죽 잘 받아 마시면서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더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대답도 잘하고 친절한 모습에 나는 남편을 정말로 좋아하게 되었다. 태도를 보여줬어요.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고 얼큰하게 추기가 올라오자 남편이 저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가정사를 힘들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시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친어머니가 아닌 새어머니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때 지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아버지가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남편을 키운 것이라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시아버지가 아무리 애지중지 보살핀다고 해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던 나이였고 건너 알게 된 여자와 부랴부랴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남편이 막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의 일인데 남편은 새어머니가 생긴 것이 그냥 기쁘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시아버지는 배를 타면서 어업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남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시골 마을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어업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자 시아버지는 각고의 고심 끝에 어업을 그만두고 배를 판 돈으로 식당을 차리게 되었대요. 재혼한 시어머니의 손맛이 좋았던 건지 뭔지 식당이 엄청나게 잘 되어서 체인점도 2~3개나 내게 되고 큰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니까 인수를 하겠다고 나서는 조금 큰 규모의 식품업체가 나타나서요. 권리금을 충분히 받아서 모든 사업을 판매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서울에 있는 꼬마 빌딩을 샀어요. 그 건물은 동네의 토지 가치가 올라가면서 발전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 힘들게 성장했지만 새어머니와 재혼한 후 재산이 늘어나고 서울로 진출할 수 있었어요. 눈물을 훔치며 자기는 너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이라 말했어요. 부모님도 그러고 저도 힘든 상황 속에서 잘 자랐으니까 토릭해 주었어요. 엄마가 기절한 아버지를 보고 이제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날 해장국을 끓여 먹고 앞으로도 잘 해보자고 말했어요. 엄마는 남편을 시댁으로 보내주면서 너와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몇 번이나 손을 잡았대요. 그 이후에는 시댁으로부터의 연락을 손꼽아 기다릴 뿐이었죠.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받는 긴장과 압박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건 더욱더요. 이야기를 읽어보면 더 그럴싸한 일이네요. 시어머니가 연락을 주시고 식당 주소와 시간을 알려주셔서 준비를 하고 나가셨을 때 남편과 함께 가야 한다는 소리인 줄 알고 남편과 함께 나갔을 때의 당황스러운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하신 상황에서의 의외의 대화와 상황 속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당황스러움을 잘 표현하셨네요. 결국 남편도 일이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이야기를 통해 그 순간의 감정과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만 나오라고 했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한켠에 끼어있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자 시어머니를 향해 농담으로 너스레를 놓으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너 없는 사이에 며느리의 위치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요. 나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엄마도 우리 와이프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 아들.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서운해할 거야. 우리 아들을 엄마가 얼마나 소중히 키워왔는데 내가 뭐 시집살이를 시키겠어. 그냥 따로 한번 보는 것도 가족 간의 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랬던 거야. 아이고. 어서 안 그러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말과 따로 놀기 시작했죠. 분명히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기 위해 저를 불러낸 거라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식사가 차려진 후에 정말로 나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으시고 말을 아껴서 밥만 먹으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별로 호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 자리가 갑자기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맛있는 음식이지만 맛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탓인지 시어머니와 남편의 닮은 곳이 하나도 없어서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제 당황은 상관없이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는 두 분이서 화기 분위기를 유지하며 식사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연락을 주시고 식당 주소와 시간을 알려주셔서 준비를 하고 나가셨을 때 남편과 함께 가야 한다는 소리인 줄 알고 남편과 함께 나갔을 때의 당황스러운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하신 상황에서의 의외의 대화와 상황 속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당황스러움을 잘 표현하셨네요. 결국 남편도 일이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이야기를 통해 그 순간의 감정과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은 시어머니를 잘 따르는 건지 사이가 꽤 굳어서 이 반찬 저 반찬을 골고루 시어머니에게 올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애교 많은 아들로 커서 많이 쳐다봤죠. 제 시선이 과한 것인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우리 아들이 나만 챙기니까 질투가 나서 미치겠어. 우리 아들이 애교를 잘해도 다 내 덕분이야. 너는 진짜 좋겠다. 내가 다 가르친 아들만 데리고 살아가면 되니까 너 일은 뭐해? 라며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는 저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시어머니는 살짝 비꼬아드는데 제가 반박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제 직업을 소개했어요. 시어머니가 조금 찌푸리며 끄덕여 주었죠. 직업까지 최소한 나아졌어. 꽤나 볼만한 게 없어 내 속이 아주 시큼해질 뻔했는데 말야.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 눈을 뚜렷하게 쳐다보며 경고하는 듯한 말을 했어.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 하나하나 알려줘야 했는데 답답해. 어떻게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아들을 인사하러 간 자리에 밥을 먹을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저희 집에서 밥을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그날 먹은 것 때문에 탈을 쓰려고? 그래서 남편한테 뭐 애란이 문제가 있냐고 물으니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날 쏘는 눈초리로 바라봤어. 솔직히 너 정말 이해가 안 가? 우리 재산도 다 물려받을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언제 우리가 부모님의 재산을 원한 적이 있어? 결혼할 때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 적 없고 그날 정말로 즐거웠어. 음식 하나하나 손 많이 들여서 정성스레 차려주셨는데 맛도 딱 맞았고. 너 시끄러워. 그날 우리는 때를 밉니다. 우리 아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배려심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아마 너도 그의 매력에 반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날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걸 보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할 말이 없었죠. 저희는 고급진 식당에서 아들에게 10만 원이 넘는 밥을 사주었는데 아들은 그것만큼 먹고 왔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했어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가는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난 딴 데 더 바라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구멍가게라고 부른다는 것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나는 사소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것일 뿐인데 부모님께서는 그걸 운운하니까 별로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하지만 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에서는 그런 마음을 숨겨야 했죠. 현실에 안 닿는 듯한 눈치를 채우기 위해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나와 어머니의 기분에 대해 중재하려고 해서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노력과 이해를 통해 남편에 대한 믿음이 갈수록 쌓이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지나치게 믿음을 바탕으로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지만 시어머니의 간섭과 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드레스를 선택할 때 메이드 드레스를 고르면서 시어머니의 비밀한 막말과 비운의 시선을 받았어요. 어떤 신부가 몸매를 드러내냐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에 이렇게 몸매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는 것은 좀 천박해 보인다며 저렴하고 허전하게 보인다. 그래서 더 적합한 벨라인 드레스를 추천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머메이드 형식의 드레스를 입고 싶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시어머니가 머메이드 드레스가 더 잘 어울리고 고급스러워 보인다며 편을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몸매를 드러내는 것에 반대하셨고 벨라인 드레스를 강력히 추천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강요로 벨라인 드레스를 입게 되었는데 그 드레스는 제 몸을 뚱뚱하게 보이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들 앞에서 몸매를 드러내지 말라며 엄격하게 권했지만 그 드레스를 입으면 속도 위반할 정도로 뚱뚱해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머메이드 드레스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을 입으면 회사에서 멋져 보인다던데 집안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걸까? 정작 고급스러운 것은 무엇인지도 몰랐고 내 맘대로 드레스 투어를 제 고집대로 했다고 치자면 화장품 매장을 고를 때는 더 황당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매장으로 이미 전부 골라놨는데 장모님이 다시 잡아서 자기가 다니는 미용실에서도 신부 화장을 한다면서 자기가 원하는 매장으로 가자고 말했다. 내가 고른 매장은 너무 청춘들 취향에 맞춰져 있어서 본인 화장과는 안 어울린다고 하지만 장모님의 강압적인 요구가 나타나자 열받게 되었다. 고른 한복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 신랑 측 혼주 한복은 파란색 계열, 신부 측은 빨간색 계열로 입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 어울리는 색은 연분홍색인데 왜 신랑은 파란색을 입어야 하는지 나도 몰라. 만약 파란색을 입으면 얼굴이 어두워져 안 어울린다는데 왜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둘 다 빨간색으로 입자고 했는데 한복 대여점에서는 그렇게 한 쌍은 빌려주기 어렵다고 단호히 말해서 화가 났다. 시어머니가 푸른색 한복을 입고 궁시렁거리면서 가려면 솔직히 피부가 하얗지 않아서 꽃분홍색은 불타는 고구마 같다고요. 푸른색이 더 잘 어울렸어요. 마지막 청첩장을 선택할 때도 시어머니는 정성을 다해서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심플하고 레이스가 달린 디자인으로 선택했지만 시어머니는 어디서 그림이 그려진 건을 가져오셨어요. 최근에는 심플하고 레이스가 달린 것을 선택하고 아이보리 톤이 예쁘다고 합니다. 아이는 정말 촌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세련된 신부가 되려면 이렇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가 어르신들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적어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신부 입장에서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강한 말로 시어머니에게 혼을 내셨네요. 시어머니도 내가 입을 대빨 뽑아내고 말을 하니까 삐져가면서 알아서 하라며 화를 냈어요. 진짜 언제 남편이랑 결혼하는 건지 언제 시어머니랑 결혼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다 준비가 완료되고 나서야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됐어요. 시아버지가 해외에 골프를 치러 다니는 시즌이었고 부모님도 편의점에서 바쁜 시기라 순서가 좀 뒤바뀌긴 했지만 결혼식 3개월 전이라 상견례를 갖게 됐어요. 부모님은 긴장한 채 신경 써서 준비했고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가 고급진 한정식을 예약해서 자리를 잡았고 우리는 먼저 도착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늦게 와서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만족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 웃음에는 내가 듣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모두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만 하면 알아듣긴 하는구나. 이번에도 썸타기라도 찾겠다 하면 어쩌나 했는데 정도는 되어야 우리 집안이랑 급이 맞지. 앞으로도 회식할 일 있으면 이런 데서 대접하는 게 좋겠구나. 그 말에 우리 부모님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남편을 대접했던 일을 운운하는 게 티가 났으니까요. 우리 부모님으로서는 최선의 대접을 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니 어쩔 줄 모르셨겠죠. 아이고. 그래도 취향에 맞으신다니 다행이네요. 우리 딸이 고심해서 고른 티가 제법 나는 모양입니다. 그러게요. 솔직히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첫인사 드리러 간 날 집에서 밥을 먹었다고 해서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리고 무슨 그런 독한 소리 먹이셨대요. 다음 날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혹시 저가 살이라도 당하는지 걱정했습니다. 제가 살이라니요, 전혀. 그럴 만 없습니다. 자네도 취한 것 같았으면 그만 먹지 그랬나. 괜히 부모님 걱정시키게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만큼만 마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걱정이 워낙 많으셔서 그러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장인어른과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는 거야? 모두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술 마실 생각도 하지 마. 금처럼. 다음 날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러면서 좋은 술이던지 몰라도 담금주였더라고요. 역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인지라 그런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구멍가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두 딸을 대학에 보내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해 공부시켰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건가요? 우리는 유일한 아들에게 건물까지 물려줄 생각이라고요. 며느리에게라도 편의점을 물려주시겠다고요? 솔직히 저희 집안과 큰 차이가 나는 건 맞죠. 제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요? 제가 쪽팔렸나 봐요. 친구들에게 말도 못했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오늘 좋은 자리에서 얼굴 붉히지 마세요. 그래도 봐주겠다고 하니까 진짜로 꽉 잡힌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게 처음 보는 일이에요. 옛날엔 부인 같았을 것 같아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어마어마해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뵌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 우리도 상당히 당황하네요. 이미 준비를 다 마쳤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고해내니 예전에 다자면 그 예나바는 같이 들고 잘분 자라 거디나 기글게습다 영리자고 하니 그나마 제가어가는지어 보리라고 해면 만두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아능은 코쑥가 대할 몸인데 소라다 도노 가결하는 게 아기생도 들고요. 그 말에 남전이으면서 실모를 북에 분명히 공시면서 성과에 단하게 되신 저희 들어서 오시라고요. 우리가 그 저을 스토리 컨티뉴즈. 처음 뵌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 우리도 상당히 당황하네요. 이미 준비를 다 마쳤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몰라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얼굴만 보고 있던데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런 게 이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나셔서 울그락불그락 하고 계셨고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그 와중에 아버지가 땀을 흘리시면서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좀 있으라고 소리쳤는데 상견례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건지 속상했어요. 남편이나 저희도 양가 부모님을 달래려고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가 적을 보이는 거였는데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뚝심 있게 말씀하시면서 상황을 조정하려 했어요. 이런 좋은 자리에서 무슨 짓인지 제 세대는 아니고 부동산은 어디에고 고생해서 돈을 모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따져봐 뭐 하나. 처음 뵌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 우리도 상당히 당황하네요. 이미 준비를 다 마쳤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요. 어서 잊어보고 편안하게 지금 살자고 했던 어려운 과거를 지우려는 건 사람이 왜 이렇게 얄궂게 행동하는 걸까? 그냥 그렇게 말이야. 저는 지금 결혼 반대하라고 하겠나요? 어떡할래요? 아이들이 좋다면 하는 거야? 내 사람이 영험한데 라는 말은 다 하고 무엇을 발뺌해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좋은 호기심이란 이야기를 하겠냐고. 사돈 어르신들에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리를 만들기 좋겠군요. 미안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나오자 우리 부모님도 한숨 돌린 게 눈에 보였고요. 별소리 없이 다음에 자리를 다시 차릴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존심을 버리려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들리거나 안 들린 척 궁시렁거렸지만 남편까지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가족만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걱정이 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도 온화하게 대해주셨고 아버지는 시아버지의 진심 있는 사과에 화가 조금은 가라앉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가 시집살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라며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사실 시집살이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하나 봐요. 어떤 차례에 현해하고 들어야 한다고 살지만 우리 어머니는 계속 넘척넘척한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중얼중얼거리며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낯이 있다고 말했어요. 집에 와서도 이 생각을 멈출 수 없었고 계속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소리를 내며 기억이 떠올랐다는 듯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순간 나는 엄마가 무슨 귀신에 홀린 것이 아닌가 생각했죠.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해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어서 멍하니 집에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약 30분 후 엄마가 땀을 흘리며 종이 뭉치를 들고 돌아왔고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며 뭘 하는 건지 궁금해졌는데 더 크게 놀랐어요. 그 종이 뭉치는 공개 수배 전단지였어요. 예전에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슈퍼에서 슈퍼 운영 전에 경찰이 부탁해서 보이도록 붙인 것이었거든요. 당시에는 TV와 경찰서 등 곳곳에 걸려있던 것이 익숙한 풍경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저희 슈퍼도 비슷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서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었어요. 슈퍼마켓 앞에 공개수배 전단지를 붙여주세요. 어머니는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매번 문 앞에 공개수배 전단지를 붙이셨어요. 새 전단지가 나오면 이전 것들을 떼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셨는데 이전 전단지들을 모아두셨어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요. 편의점을 경영하던 어머니는 범인을 잡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묻는데 모아둔 전단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얼굴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전단지를 보며 지켜보던 저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찾았다 하며 전단지를 들이미더니 맨 밑에 어릴 적의 얼굴 같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얼굴이 시어머니와 닮았고 전단지는 매우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에 어떤 사건으로 수배되었던 것이었어요. 결국 10대 시절에 어머니를 속여서 도망쳤던 범인이었답니다. 수배범이 10년간 잡히지 않아서 공개수배로 수사가 전환이 되고 수배지가 이리저리 붙은 것이었어요. 원래 공개수배를 내리려고 하면 안 잡힌 지 몇 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지 뭐예요? 특히 자법 같은 건 더욱 기간이 길게 설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정리를 하자면 시어머니가 자기를 쳤는데 몇 년이나 잡히지가 않아서 공개수배로 명단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사이에 시아버지랑 재혼을 한 거죠. 남해에서요. 약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싹싹 맞춰지는데 시어머니가 사기를 치고 도망간 동네에서 우연히 시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주민등록증이 지금처럼 카드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서 손으로 쓰는 거라 신분 세탁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야. 남의 주민등록증에다가 사진만 갈아치우면 쓸 수 있었으니까 이름 몰래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이런 사기꾼이었을 줄이야. 아이고, 이를 어쩌냐 이르러 어째.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공개수배까지 됐던 사람이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나. 여지껏 숨어 산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살았는데 당당하게 살아서 더 안 잡힌 거 아닐까? 다시 한번 자세히 봐봐라. 얘 맞지 사람이네. 어머니 맞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너무 무섭고 신기한 이야기네. 처음에는 사진을 보고 사기꾼이거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심스러웠지만 결국에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 남편이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사진을 보내줬고 님은 그것을 통해 진실을 발견했지. 시어머니가 그 수배범이라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경악한지 상상할 수 있겠어. 당황과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결국엔 그들의 집이라는 곳으로 향했는데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더 무서운 것 같다. 위기에 처한 주인공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너무 궁금하다.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궁금하다.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아무런 말도 없이 앉아있는 상황과 그 이후의 전개를 너무 궁금해하고 있다.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 한다면 불시참백담을 찾아보세요. 밥만 먹으라고 한 건지 정말 군소리 없이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언제 이야기를 터뜨릴까 눈치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앞에 놓인 술잔을 들고 원샷을 하더니 입을 여셨어요.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지금 참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을 했냐고. 적어도 의사 며느리는 얻을 줄 알았지?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때다 싶었는지 저희 친정엄마가 숲에 전단지를 들이밀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정과 13범이 아이를 키워봐요. 어떻게 키워오겠어요? 급을 의논하기 전에 본인 과거부터 돌아봤어야지. 우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남의 등 처먹고 도망가서 숨어 살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니 눈을 파르르 떨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이게 무슨 소리냐는 얼굴로 전단지를 낚아채서 확인을 하더니 시어머니에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도 충격을 받았는지 전단지를 몇 번이나 확인하더라고요. 내가 혹시 몰라서 숲에 전단지들을 모아놔 깨망정이지. 아, 도대체 몇 년을 숨어 산 거야? 적어도 30년을 숨어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사기꾼 가문과는 어떻게 오늘 접촉해야 할지 정말 시아버지와 남편이 충격에 입을 닫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표정이 거짓말스럽게 저와 친정엄마를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선 후 음침한 사람들이라며 어디서 이런 것을 구했느냐며 조작한 것이냐고 명백히 헛소리를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하네요. 몇십 년이 지나도록 종이의 흔적이 얼마나 식은지 혹시 그만큼 오랫동안 따라갈 수 없겠죠. 누구도 믿지 않아 사기꾼인 줄 알겠습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발에 매달리더니 여보, 내가 어떻게든 과거를 깨끗이 하고 우리 아들을 키우며 회개를 했어요. 나는 문제없이 당신과 함께 조용히 살아왔던 걸 잘 아시잖아요. 나 아니었다면 식당을 운영하고 건물을 사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13범의 진실이야. 그렇군요. 아이야 어린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했었습니까? 라며 말합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경찰을 불러오라며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울면서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요? 남편은 얼굴에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며 경찰을 부르는 일을 멈추게 했다고 하셨어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경찰은 30년 전 거의 잊혀진 사건도 찾아내고 확인까지 한다니 정말 엄청난 일이네요.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다가도 마지막엔 남편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서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 함께 힘을 모아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년이 지난 결혼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면서 가족 사이에 청산한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후 충격을 받아 외롭게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자 대신 저는 아버지를 모시며 여기저기를 다녔다고 말씀하고 아이템을 키우는 모임에 아버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어 가족들과 함께 혼인식을 올렸다고 하네요. 부부는 그 충격을 견디며 서로 의지하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계획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은 여전히 편의점을 운영하며 건물을 아이에게 증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은 더 많은 시간을 머물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며 여기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